자, 올해 9월달 시험 친 아이들의 결과표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 요 노란 것들이 오답률이 좀 있다는 건데, 11번부터 15번 알다시피 문법이죠. 하니까 50% 정도 선이라는 얘기죠. 반 정도 맞고 반 정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2학년 문법은 의미 없어요. 왜? 3학년 때 뭐 하는 애들이 더 많다? 화작 선택한 애들이 더 많거든요. 보통 한 7대3 정도로 선택합니다. 화작이 7, 음매가 3인데 첫 해보다 비중은 점점 음매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왜? 표준 점수가 높거든요. 음매 쪽이. 그런데 정시를 치려면 음매가 유리하긴 유리한데 그 유리함에 비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자, 19번이 이제 인문제재입니다. 하는데 오답률 2위대요. 21%. 오답률 1위가 뭔가를 쭉 보았더니 16%짜리가 있어요. 소설입니다. 소설에 그래서 수업을 독서하지 말고 자, 이제 요쪽이 인문제재거든요, 지금. 인문제재는 오답률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다음에 생물제재는 전혀 오답률이 없고요, 아이들이. 좀 쉽게 풀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답률 높았던 고전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인문제재 이렇게 해서 이번 2학년 모의고사 간략하게 좀 맞춰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수업하는 게 소설 쪽 수업이니까 그 원영이 수업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모의고사 문제에 그런 것들을 겸해서 그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모의고사 문제 한번 꺼내시고요. 처음 거부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제가 소설부터 한다 했죠. 16번에서 21번입니다. 자, 제일 처음 어떻게 하죠? 이거 소설 나오면 제일 먼저 제목부터 봐야 되죠. 자, 제목 봅니다. 고2들 한번 보세요. 이태준이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혹시 이태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본 교재, 제가 문학 기본 교재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공부해라는 교재 분명히 있습니다. 이태준 소설. 복덕방 있죠. 또 없습니까? 이 작품도 있어요. 아들이 의사입니다. 와서 팔아라 하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대립되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월북 작가였기 때문에 88년 이전까지는 수능이 안 나왔고요. 물론 그때는 수능도 없었지만은 88년 이후에 해금되면서 그때 해금된 유명한 두 명의 문학가가 있는데 시인 쪽은 정지용이고 소설은 이태준 씨입니다. 자, 어쨌건 선생님 이런 배경지식 없어요. 관계없어요. 자, 일단 뭐부터 봐라 했노? 제목이죠. 제목은 종류가 세 가지 있다 했지. 뭐 하든가 소재를 제시하든가 배경을 제시할 때가 있고 인물이 제목일 때가 있고 주제 자체가 제목일 때도 있다 했죠. 인물이나 배경이 제목일 때는 어디에 주목해라 했나? 상징성에 주목해라 했고 인물이 제목이 되면 그 인물은 어떤 대표성을 띠느냐를 고민을 했죠. 주제일 때는 그냥 주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고향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노? 과연 고향의 상징성이 뭘까를 봐야 되죠. 소설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패턴 익혀주세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걸 수도 있겠죠. 사교육을 받아야지만 풀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랜 세월 이제 낯선 것들, 어떻게 읽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소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중요하죠. 항상 보기를 바탕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디? 자, 이게 이 문제가 오답률 2위였거든요. 오답률 2위입니다. 2위인데, 자, 항상 요거 안을 내 동그라미 하세요. 제가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은 100문제가 출제되면은 항상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간혹 한 문제 정도가 적절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 줄 알고 그때 적절한 그 정답 아마 1번 딱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죠. 이건 답 아니다 하면서. 됐습니까? 항상 보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는 애 동그라미입니다. 아니면 X를 치든가. 아, 이걸 뭐 찾는 거다? 틀린 거 찾는 거다 이거죠. 자, 보기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때 발표되었다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거는. 아, 뭐구나? 강점기입니다. 아시다시피 1930년대에는 백인지식 이런 건 필요하죠, 솔직히. 30년대 일제시대는 뭡니까? 혹시 알아요? 30년대 일제시대는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고 젊은이들한테, 즉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누구에게? 지식인들에게 30년 지식인들, 여러분들 보통 대학생들 몇 살이죠? 20대죠? 10대 말 20초 아니가? 그때 얘네들 언제 태어났습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죠. 그렇다면 그들은 일본이 뭐일 수도 있다? 조국일 수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그래, 30년대 지식인은 분명히 두 종류 있겠죠. 일본이 뭔 줄 알고 그냥 조국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부류. 이 말 알겠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제, 그래도 뭐다? 저항의지를 가지고 있는 또 민족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 그래, 30년대 소설은, 잘 들으세요. 대표 소설이 이상의 날개나 이런 거거든요. 지식인이 무력해집니다. 채만식의 치수, 백치 같은 아저씨라고 놀리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이 말 되겠나? 즉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서도 지식인이 두 가지로 나오죠. 지사형과 속물형으로 나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우선시하는 인물인 지사형, 속물형은 개인의 실리를 좇는 행위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세속적 인물이다 나오죠. 자, 어쨌건 잘 들으세요. 아, 언제다? 1931년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에서는 모더니즘이라는 게 유행했고요. 이런 백년식 있으면 글 읽기 상당히 편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챙기는 게 무슨 모티브? 귀향 모티프라 돼 있지. 모티프가 뭐죠? 동기가 아닙니다. 화소라 있죠, 화소. 그리고 귀향 화소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작은 이야기, 소설 덩어리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고향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물리적 실체로서 고향이 있고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 있답니다. 자, 고향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물리적인 고향이 있고 정신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기에서 설명되고 있죠. 그러고 난데 뭐랍니까? 이를 위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요 노동자는 지금 대립이 되죠. 어떤 점에서 대립이 되나? 귀향의 동기가 대립된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글에는 지식인하고 뭐가 나오는데? 노동자가 나오는데 노동자는 어떻답니까 지금? 고향을 뭐로 본다? 물리적 실체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식인은 뭐로 본다는 얘기죠? 정신적 실체인, 즉 민족 공동체로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데 또 뭐라 되는 이러한 지식인은 또다시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형과 무슨 형? 지사형과 무슨 형? 속물형이 있는데 그렇다면 민족 공동체로 보는 지식인은 여기서 무슨 형이겠니? 당연히 지사형이겠지. 그렇다면 소설을 본문을 안 읽어보았지만 이 글에는 인물이 적어도 세 부류가 나오죠. 누구? 지사형 지식인, 그리고 무슨 지식인? 속물형 지식인, 그리고 누구? 노동자 그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우리가 보기를 읽고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지문 읽어야죠,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하다? 고향이다 이거지. 그렇다면 고향의 상징적 의미 뭐였습니까? 방금 물리적 실체인가? 정신적 실체인가? 이거였죠? 자, 소설 읽어야 되죠 이제. 소설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시점이라고 했죠. 했더니 윤건이 나옵니다. 무슨 시점이야? 3인칭이고, 자, 이게 작은 따옴표죠. 윤건의 내면을 보고 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닙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말 그대로 모든 이의 내면을 다 보는 것과 한 인물의 내면만을 가지고 때리는 작품 있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현대소설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전잡띠까 후잡띠까? 모든 인물 다 보더나? 그건 고전소설이 그랬죠. 현대소설 오면서 대체로 어떻습니까? 비록 3인칭 시점이지만은 한 인물 중심으로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설도 그렇다면 윤건은 뭐로 대체해도 아무 관계없다. 나라는 걸로 대체해도 관계없지. 자, 이처럼 한 인물일 때 이 나를 뭐라고 했노? 포커스되는 서술자지. 그래서 제가 뭐라 썼습니까? 이때? 초점화자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날 겁니다. 제가 또 할 겁니다. 올해 시점에 따른 독해 포인트라고 제가 수업이 있어요. 아까는 소설 제목에 따라서 뭐에 포인트 주느냐를 얘기했고, 맞지? 시점이 1인칭 주인공일 때는 뭐에 주목하라? 인물의, 등장인물, 서술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3인칭이든 1인칭이든 관찰자일 때는 관찰 대상이 있겠지. 관찰 대상이 바로 누구겠니? 주인공 아니겠나? 그러니까 주인공의 대표성을 봅니다. 지금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죠. 전지적 작가인데 뭐처럼 생긴 전지적 작가입니까? 1인칭 주인공처럼 생긴 전지적 작가지. 따라서 뭐에 주목해야 된다? 심리에 주목합니다. 소설 읽어가면 시점은 시점만 챙겼으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 소설의 기본 출제 메뉴죠. 서술상 특징. 항상 뭐 묻는 겁니까, 이게? 시점, 문체, 구성. 자, 이런 거 묻는 거죠. 따라서 서술자는 외부에 있다 이거죠.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정답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라.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거는 이제 윤건이라는 인물의 내면이죠. 내면인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고향이 나오죠. 자, 어디에?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정확하게 화자가 누군가를 보았죠. 화자는 어디 있다 어디 가는 사람이냐? 일본에 있다가 조선으로 가는 누구다? 윤건은 그렇다면은 조선 제1 유학생이제? 유학생이란 말 어렵나? 지식인. 그렇다면 우리 보기에 있는 말로 제1 조선 유학생. 맞네. 조선 제1이 아니고 제1 조선 유학생이지.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봐야 되지. 얘는 무슨 형인가 무슨 형인가? 지사형인가? 속물형인가? 맞지? 얘는 뭐로? 민족 공동체로서의 고향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 자, 갑시다.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내부터 이제 이 고향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맞지? 물질적인가 아니면은 정신적인가 봐야 되잖아. 자, 요거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다. 요걸 왜 열고 닫았는가 하면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무슨 시가 떠올랐어요. 고향에 도달했더니 편안하게 쉴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지. 떠오르는 시 없냐? 고향에 갔더니 편안하게 쉬려고 해요.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워요. 윤동주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고향은 뭡니까? 민족 공동체로서 고향이가 안식처거든요. 백골이 따라 한 방에 넣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깔치 뜯던 그리 시 아닙니까? 그게 자성차라는 시죠. 아름다운 홀이 운다. 그죠? 백골이 운다. 그러면서 자아분열을 거치고 난 뒤에 그 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공은 고향 가서도 지는 마지 않겠다. 편안하게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정신적 안위를 추구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요 구절 이해됐지? 그 다음 그곳은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여러 동무들이, 여기서 동무들은 누굽니까? 이제 동지겠지? 식민지 치하를 벗어나고자 하는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 있을 것이다. 이건 따옴표야 되겠죠? 이거는 누구의 외침이다? 그 동지들의 외침이겠지. 뭐 하지 말고, 신발끈 풀지 말고, 그대로 나와라! 행동을 촉구하지. 당신만은 몸을 사리고, 어디에? 쪽발이 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워주시오. 봐라. 이랬더니 이 문장이 정말 이해되죠? 이렇게 부르짖는, 봐라. 화자가 어떻게 봐나 봐라. 힘차고 씩씩한이라고 친구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이 말 되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느끼는 심리는 뭡니까? 고향에 도착하면 뭐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나 또한 뭐 해야지? 이 한 몸 다 바쳐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벅찬 기대감, 어떤 희열, 맞지?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게 장면 1이죠. 이게 장면 1까지 아니가. 그 이튿날 아침 하니까 장면 꺼내야 되는 거 맞죠? 소설은 장면 끊으라고 했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친구의 고향은 바로 뭡니까? 민족 공동체로서의 고향 맞지? 맞지? 애국혼을 불사르는 그런 고향이네요. 개인의 안위보다도 차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봐라. 이마 지금 나왔지? 땀에 절은 학생복. 저고리는 벌써 걸어놓고 셔츠 바람으로 몇 번이나 어디 와 있습니까? 얘는 지금 차속 뭐 승강대 하니까 얘는 뭐 열차 같은 데제 하면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국의 밤 경치니까 일본의 어느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착한 데가 뭡니까? 고베죠. 고베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을 때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조선 청년을 만나지. 낯익을이니까 본 적 있는 이죠. 그랬더니 그 조선 청년이 먼저 묻죠. 귀국하는 길입니까? 네. 저도 이 착간에 탔습니다. 그 청년의 윤건이 도시락을 사려는 것을 보고 말렸답니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서 그 열차에 있는 식당 칸이겠죠. 글로 올라갔습니다. 윤건은 그 청년의 성명을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 자 그에 대한 소개죠. 그도 누굽니까? 유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주아 집안이죠. 그가 고학은 하지 혼자 살지만은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건은 알바를 통해서 학비를 벌었는데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오는 돈으로 좋은 하숙에 있고 학비를 넉넉하게 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조선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 유학생인데 돈 많은 조선 유학생이라는 게 나오지. 이번이 졸업이시던가요? 윤건에게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낯익은 조선 청년은 뭐를 선망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선망하는 친구죠. 나는 이 윤건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기양하고 있습니까? 가서 신발끈도 끌지 않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그런 벅찬 어떤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데 얘는 아쉬워하죠. 그 다음 또 뭐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뭐 하면은 졸업하면 당연히 뭐다?
취직이다는 이런 등식을 갖고 있죠. 쌤 분석하는 게 보이나? 이것도 너희 쌤 어떻게 이래 잘해요 하지 말고 이 훈련하다 보면 됩니다. 정말 난 여러분들이 될 거라 봅니다. 훈련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이런 거 자습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계속 읽어봐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말로 뭡니까? 좋게 말한다면 현실적인 친구고 보기에 따르면 이제 얘는 무슨 형 지식인이다? 속물형 지식인이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하하, 뭐 해야지? 놀지들은 말아야 할 터인데 합니다. 지가 볼 때 나는 어떤 존재고 윤건은 노는 새끼지. 취직도 안 하고.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 몇 마디에 대해서 윤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노? 봐라. 윤건은 기분이 나빴지.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왜 기분 나빴습니까? 여기 있죠. 돈만 모으면 있다더니 놀지를 말해 어떤 밤 희망하는 듯 몹시 이런 말들이 거슬린다니 지하고는 뭐가 맞지 않다? 가치관이 맞지 않다는 얘기지.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상 우리가 굳이 보기를 안 읽었다면 이상과 현실이라는 이런 가치관이 지금 이제 대립되고 있죠. 그러면서 꽤 달랑거리는 친구다 이랬고요. 뭐까지 하려 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 멸시까지 하려고 했지만 윤건은 그래도 착하지. 왜? 그래. 뭐다 전마? 내와 같은 뭐다? 길동무다. 그래. 뭐하게 생각하자.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그는 뭐다? 그냥 길동무다 이거지. 그러니까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 됐다면 봐라. 한 조선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하고 대립적인 말입니까? 지금 보니까. 길동무하고 대립적인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조선은 뭐겠노? 같은 동지라는 의미가 좀 크겠지. 그래. 같은 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그렇나? 근데 요 말도 있죠.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 해서 이 단순하게란 말이 또 이걸 수식하죠. 맞죠? 자, 그것도 문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단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19번 문제에서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에서 과연 민족 공동체랑 정신적 이거 일단 의미가 이상하지. 일단 단순이란 말이 붙었지, 그죠? 그것보다도 그냥 길동무라고 생각하자 이랬지. 그 다음에 이게 더 틀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어디 있는 대사자고? 이거 노동자 대사예요. 보기만 잘 읽었으면은 노동자 대사에서는 뭐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민족 공동체란 정신적 의미의 고향은 없는 거지. 이 말 알겠나? 자, 어쨌건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에서 민족 공동체랑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 문맥이. 적어도 민족 공동체로의 조선은 앞부분이죠, 지금요. 이 부분 확실합니다, 지금. 그죠? 앞부분 확실한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얘는 지금 실망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멸시하려고 하다가, 침을 뱉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 전마하고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그래. 더 크게 그냥 뭐로만 생각하자, 그냥. 길동무라고 생각하자. 그래, 이거를 같은 동지, 그러니까 뭐,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정신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공동체 이걸 의미도 약간 도약이지만 예, 이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이 파트 이 부분에서는. 자, 뒤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뒤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 대사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 뭐다?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 있죠. 어디 사냐? 같은 고향이죠. 이 노동자들이 고향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일제로 태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고향 산천이 좋은 거죠. 이 말 알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확실히 틀린 것은 분명히 뭐 때문인데, 뒤쪽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한조선으로 간다는 것 가지고 민족 공동체 이거를 떠올리기도 이 부분에서는 무리다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문제 풀 때 여기서 X를 쳐야 됩니다. 너희들. 한 고향 사람들. 보기만 잘 읽었으면. 됐나? 자, 계속 읽어볼게. 그랬더니 이제 좀 자, 이제 대충 읽어도 되겠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윤건이라는 친구가 뭐합니까? 이제 또, 봐라, 이제 취업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백을 써가지고, 그죠? 백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말로 속물적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래 놓고 뭐라는가 하면은, 자, 지가 하는 일을, 아까 보기에 있었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은, 요렇게 돌려보면은 속물적인 것. 기억나죠? 복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 인물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지. 그래, 보기를 잘 읽었으면 이 부분을, 그 얘기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디 갑니까? 윤건이가 헤어지가지고 부산항 밤배를 타러 가면서 노동자를 보게 되는 거죠. 하면서 뭐 합니까? 또 독백이죠. 저 옷 무슨 옷? 석탄 연기에 끌린 조선 옷이죠. 저걸 가지고 우리의 뭐다? 민족 의복이다.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 보는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기 싫진 않겠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 조선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돈 때문에 일본에서 뭐 판 사람이야. 뭐 노동품을 판 사람이고. 조국에 가면은 좀 다르겠지죠. 현재까지 누구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까? 조선 옷 입은 노동자에 대한 약간의 반감은 있죠. 윤건은 이제 배를 탔습니다. 막 뛰어갈라 했잖아. 근데 누가 자기를 잡죠? 그게 누굽니까? 형사였잖아. 어떤 형사? 조선인 형사였지. 조선 사람 모습이랍니다. 조선인 친일 형사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검문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들었는가 손가방 열어젖히고 이거 다 보였지. 까발려졌지. 그러고 난 뒤에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제 선실로 들어가죠. 이제 배를 탔고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간이 더 정리해줘야 된대. 그러고 난 뒤에 어디 했습니까? 아무 때나 앉았죠. 자, 그런데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들과 이제 다 와서 입에만 타면은 조선 땅에 온 것이나 다름없소. 윤건도 과연 그렇다였다. 입에만 타면 조선이란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 다름은 앞섰거니와 그와 반면 선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 이게 방금 뭐였습니까? 일본 형사로부터 조선 일제의 친이라고 있는 조선인 형사로부터 검문당한 거죠. 맞지? 그런 것들이 이미 조선 땅의 분위기, 뭡니까 이게? 식민지 분위기를 느낀다는 얘기죠. 일본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을 거 아니까. 식민지 분위기를 느낀다는 얘기. 탄압받고 있는 그 현실을 느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들의 생각은 돈이죠. 윤건은 해가지고 지가 먼저 말을 건넸죠. 그러다 돈 벌러 갔으니까. 조선보다는 돈 벌기 쉬웠을 건데요. 했지. 무슨 일 했나 물었더니 아까 석탄 일 했잖아. 산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석탄으로 해가지고 뭐 도로가 시커매지니까 아마 이제 물을 갖다 계속 뿌렸던 모양이야. 비슷하네, 그죠? 오염수 희석시키는 거 비슷하네요. 자, 어쨌거나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사람이 이제 뭐다? 50점밖에 안 준다 이거죠. 임금이 박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당시 그들의 가난한 생활 삶을 얘기하고 있죠. 더 이어져야 될 내용은 맞죠, 솔직히. 실제 제가 줄거리를 안 봤더니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지가 조선에 대해서 가졌던 꿈이 좀 없어지는 그런 식이 된답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그까지는. 자, 어쨌건 보세요. 19번 정답이 2번인 것은 확실하겠죠, 이제. 절대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민족 공동체를 끄집어내기는 힘들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선지들 안 해도 되겠죠? 이건 괜히 한 말 아닙니까, 그냥. 맞지? 정답 4번 그냥 하면 될 거고요. 이건 뭐였습니까? 적절한 거 찾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문제재 한번 가봅시다.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자, 일단 1문단, 2문단 하면서 화제가 뭔가를 챙길 거 아닙니까? 맞지? 화제가 뭡니까? 보았더니. 화제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죠. 잘 들어라. 원용이 독서할 때 항상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 먼저 뭐부터 하되 그냥 안 넘어가죠. 다시 봐라. 언론, 매체를 뭐 하는 것? 접근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언론, 매체는 누가 접근하고 이용하노? 언론, 매체의 소유주나 아니면 기자들이죠. 맞지? 그런데 누가? 국민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얼핏 보니까 개념이네. 됐습니까? 1문단 개념은 이제 됐죠. 2문단 읽어보니까 뭡니까? 자, 첫 번째 독과점이 나오고요. 상업적 이익이 나와가지고 또한이잖아. 응? 지금 후다닥 읽는 모습 봐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 매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까지 됐지. 이까지 하나 끊어지지. 기성 언론 매체의 문제점이지. 첫째, 언론의 독점. 둘째, 상업적인 것만 보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생겼겠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문단은. 그 다음 당시에 뭐다? 시대 상황과 이 권리가 등장하게 된 뭐를 얘기하고 있다? 배경 얘기하고 있지. 시대 상황은 기업과 니은이었지. 맞지? 그래서 언론, 자, 이 시대 상황이 뭡니까? 언로가 막힌 거지. 맞지? 그래서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게 이 문단이지. 지금 요리 읽어도 됩니까? 자, 3문단 보세요. 3문단 뭐 뭡니까? 대표적인 형태 나오지, 이제. 뭡니까? 이제 사례지. 사례로서 대표적인 형태 뭐 나옵니까? 처음에. 반론권 나오네요. 반론권은 어떤 겁니까? 언론 매체에 의해서 이랬을 때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반론권, 자, 반론권 나오네요. 첫째 반론권입니다. 반론권에 처음 뭐 나오고요? 개념 나왔죠? 둘째 뭐 있습니까? 반론권의 종류가 있지. 뭐 있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이렇게 세 개 있지. 개념 그냥 가면 안 된다. 너희들 뭐 어떨 때 정정하노? 정정.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 시문에 진짜 잘못됐거든.
나는 졸업할 때까지 국문 2, 국문 2 이래 나오더라. 4학년이 됐는데도 국문 2, 국문 2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정정보도로 뭐 왔을 때고? 잘못됐을 때지. 그러니까 개념을 추후보도는 뭐겠노? 뒤에 하는 거지. 이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다? 반론권 사례지. 그 다음 또 있지. 반론권 외에 뭐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 두 번째, 조항이 있지. 조항. 두 개. 차별금지 조항. 그 다음 또 뭐다? 프로그램 편성 조항. 이런 거 있지. 이까지가 3문단이지. 됐어. 3문단. 정말 중요한 권리랍니다. 이까지는 뭡니까? 의의죠. 의의를 얘기하고 난데 이제 뭐 얘기입니까? 편집권 얘기 나오죠. 편집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신문사가 가지는 거죠. 언론 매체가 가지는 거죠. 편집권이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 뭡니까? 일탈과 남용이 나오죠. 보호 방법이 나오죠. 이렇게 각각 사문단은 제목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었고 각각 따로 놀고 있죠.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20번 옵니다. 적절한 것이죠. 선지 1번 맞아 안 맞아? 권리 유형 구분했다 하더라도 일부죠. 적절한 것은 내가 뭐라 했노? 정말 눈에 확 띈다 했다. 세모 쳐. 선지 2번은 발전 과정 하려면 실의 수 나와야 되죠. 미쳤죠? 3번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3번 끝내 그냥. 그 다음 가학을만 가지고 풉니다. 이거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에 있었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풀라니까 잘 안 풀리지. 왜? 이거 뭐 나글이겠지. 다학을 갑니다. 배러는 왜 5번입니까? 답. 언론의 자유가 된 것은 아까 기업과 니은 때문이죠. 기업이 뭐였는가 하면은 독점. 니은이 뭐냐면은 상업적인 것. 그런 거였습니다. 기억은 나글이죠. 23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억 갑시다. 방송은 공표하는 경우 해야 되고, 자, 주어는 방송은입니다. 전부 다 누굽니까? 이것의 주어는 방송국 입장이죠. 했을 때 핵심어들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말. 맞죠? 자, 갑시다. 기억은 언론 매체 맞나? 방송국. 맞죠? 2번이제 전혀 아니지. 국민 얘기가 아니었지. 됐나?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방송은 자 이번엔 뭡니까?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차별 금지죠? 자 갑시다. 언론 매체가 맞죠? 방송. 자,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언론중재법이란 게 있네. 처음 봤어. 이번에 누구 주어? 개인, 국민이제? 됐습니까? 국민이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소유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매체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나학을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나학을은 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나학을은 보세요. 자, 1문단 갑시다. 자, 나학을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첫 문장 보세요. 뭐가 핵심이고? 이거지.
아, 이 글은 무슨 패턴을 읽겠다. 그리 전개 방식 뭐겠노? 과정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거 아니까. 그 다음 1문단 읽었다. 1문단 읽었더니 뭐하고 뭐의 비교 패턴이고. 명예훼손죄와 이것의 비교 대조 패턴이죠. 머릿속에 명예훼손죄하고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가 각각 어떤 건가 이거지. 했을 때, 자, 차이점 뭡니까? 이거. 시간이 오래. 이거는 뭐다? 신속이죠. 그런데 신속 말고 새로 나온 거 뭡니까? 그, 요런 데 줄 끊어야 되죠. 뭐하고만. 그래서 보니까 이거고. 산문단은 이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렇다면 1, 2문단과 3문단은 또다시 무슨 패턴으로? 비교대조 패턴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잖아. 이 글이. 됐나? 했을 때, 자, 이 지문은 그렇다면 어떤 지문입니까? 솔직히. 이해한다기보다도 어떻게 정리를 잘하는가에 대한 지문이지. 정리 잘해주는 게 이제 핵심이야.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지문이지. 비교대조, 전형적인 비교대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요 밑줄 보세요. 기업. 이 정정보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언론중재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였지. 그래서 기업과 관련한 것이 적절한 거 됐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다면은 그냥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오답률을 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5번 답을 했더라고. 그럴싸하게 보이거든. 근데 5번에 왜 틀렸습니까? 정정보도는 어떤 거죠? 잘못된 거죠. 이건 아니란 얘기지. 옳고 그런 판단을 하면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서로 맞서는 거겠지. 그건 반론 같은 거겠지. 됐나?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이 문제도 봅니다. 얘도 오답률 높았다는 거 한번 또 보세요. 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정정리 반론 보도를 했다잖아. 읽다 보면은 대표자한테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했다? B한테도 했거든요. 그때 읽다, 아, 이건 민법상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실이가 거짓이가. 거짓이지. 실제가 아니잖아. 이거 무슨 보도해야 되노? 이건 정정 보도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가 사실 인정하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거는 무슨 보도다 이거는? 반론 보도감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정리 안 해도 답은 4번이죠. 사실적 주장입니다. 사실적 주장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요 있죠, 그냥. 사실적 주장. 여기에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이제 뭐 3개월 이내가 이런 것들은 정리 잘해야 돼. 됐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기가 좀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문제들은 그래도 좀 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래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설입니다. 자, 소설 제목이 뭐죠? 유충열전이죠. 고2, 고1 정도도 알만한 작품이죠. 모른다 하더라도 고전소설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대? 고전소설은.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잡아라 했노? 유형을 먼저 잡아라. 고전소설은 무슨 시대 소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소설이기 때문에 유형을 잡아라는 얘기는 인마들은 다 전부 다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다?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유형이냐 이거지. 가정소설이냐. 보았더니 무슨 소설이다 이거? 영웅소설이고. 또 무슨 소설이다? 자, 이 작품은 무슨 소설입니까? 영웅 군담 소설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를 보았더니 첫째 어디에 주목하고 조력자 주목하고 신물 주목하고 적대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주목해라? 편집자적 논평에 주목해라 이거지. 됐나? 서술자 개입 쪽에 주목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서술자 개입과 논평은 다른 말이지만 그리고 한편 또 무슨 내용이 또 있단다? 왕 얘기도 있다 이거죠. 그렇고 소설 읽으면 되죠.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비겁한 문제입니다. 2번인데 큰 스님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조력자인 것은 다 알 수 있거든. 큰 스님한테 뭘 배웁니까? 도수를 배우잖아요. 도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유충렬이가 어디에 빠졌을 때, 함정에 빠졌을 때, 뭐 둔갑수를 행하고 뭐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신화경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알고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표출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전쟁터죠.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저희들은 비겁한 문제. 그래도 1, 3, 4, 5가 맞으니까 2번 찝찝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항상 B급을 잘 거.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 맞고 너희들 이까지만 읽고 끝이잖아. 알거든 너희들. 그러니까 이 B급 꺼가면서 OX 판단을 꼼꼼히 해야 돼. 잠재 능력을 영웅에게 뭘 한다? 능력을 가르치지. 맞잖아. 그래서 표출시키는 부분 이게 왜 제가 이런 문제가 비겁하다는가 하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했잖아. 보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노? 초월적 조력자는 뭐하는 사람이고 잠재는 표출시킨다 했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 2번 이거 하면서 보기에 집중한 우리의 수능 전문 학생들은 솔직히 문제가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거죠. 보기 이런 말이 없었어야 되죠. 어쨌거나 내용상 이건 아니죠. 표출 어디서 되더라 아까? 전쟁 장면에서 되더란 얘기죠. 이거 되겠나?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지문 후다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자, 이까지가 장면 1이잖아. 처음에. 각설 나오고요. 내가 읽어보면서 내가 이 필기를 안 해두는 바람에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어디 있었는데 자 지금 선생님 이 앞부분에서 이 현감기치란 게 뭐죠? 서술자가 뭐한 부분이다? 개입한 부분이에요. 자, 쌤 있는 방식들 읽어볼게. 처음 누가 등장해요? 주어.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 누굽니까? 관비가 누구죠? 관비. 고전 소설에서는 호칭, 지칭에 주목하라. 기억나죠? 관비, 관노 이랬어요. 이거 합치면 뭐다? 관노비죠. 노는 뭐고 비는 뭐지? 이거 수습해줬다 이거. 남자 여자지. 그렇다면 이 관비는 누굽니까? 관에 소속된 계집종이지. 여자야 그지? 이 사람이 외촌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디 왔습니까? 이런 거 네모쳐야 되지? 공간이동. 청수가에 다다르니. 이제 누구? 어떤 여자죠? 자, 여자가 뭐 하려고 합니까? 자살을 하지. 그래서, 여자가 누구구나? 강낭자네.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지. 여기까지 끝났지? 이유는 답 안 나오네. 그 후에 제 집으로 가자 하나. 제 집 어디죠? 관노집이지. 이 관비집으로 가자 하니까 낭자 한 사코 죽으려 하지. 아, 또 고집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일러지. 그래서 뭐 했습니까? 또 수양딸로 정했네요. 그렇다 명색이 모녀가 되었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고 보니까 얼굴찍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 여자 생각이지. 이 관비의 생각입니다. 가시는 얼굴 이쁘네. 이 마을에 누구? 동네마다 이 여자를 갖다가 이 강씨 여자를 갖다 뭐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창녀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맞지? 동네마다 뭐 들게 해서 수청 들게 하면은 천금의 재산이 뭐 부럽겠는가? 말량 가진 태수를 뭐 원하겠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천냥 만냥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여자다 이거지. 나쁜 여자네. 구해준 여자라서 좋은 줄 알았더만. 그래서 뭐합니까? 됐지. 이렇게 장면 1 끝났어. 그렇다면은 강씨 여자는 이제 이 여자에게 맞지? 모녀가 돼가지고 몸이 묶이네 이제. 자, 각설 누구 등장? 여충년. 우리가 작품 모른다 치고 강성상? 이건 왜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강성상? 그죠? 아까 누구였나? 강씨 여자였거든.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자, 유충렬, 속절없고,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다. 뭔가 신시 한탄하고 있지? 그지? 해서 이건 독백이겠지? 그지? 독백이겠지? 뭐 되겠다? 중이 되겠다. 속세와 인연을 끊겠다. 자,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뭐 하려고 자포자기한 상태지, 지금? 됐어?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디에 도착해? 샘 하는 방식 봐라. 한 곳, 또 장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부분 뭐죠? 열고 닫은 부분. 한 곳에 대한 묘사 장면이지? 한자는 이거네. 천개의 봉우리와 만개의 골짜기. 천개의 봉우리와 만개의 골짜기. 천봉만학 혹은 천산만학. 만학 천봉해도 돼. 다 같은 말. 아주 깊은 산골짜기란 얘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생각했다? 맞지? 또 뭡니까? 또 묘사지. 위에가 시각이 묘사, 시각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뭐 중심으로? 이번 청각 중심으로 묘사했지? 쌤 어디에 줄 끊는 걸 잘 봐야 된다. 이제 언제구나? 저녁이지? 또 뭐다? 또 묘사네. 또 묘사네. 자, 전부 다 플러스 곳이야, 마이너스 곳이야? 플러스 곳이지. 그러니까 작가도 여기까지 하고 나는데 지도 지치지. 산중에 있는 경치 어찌다 내가 기록하겠는가. 찍이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봄바람 연듯하여 무슨 소리가 들렸지? 차츰차츰 들어가니 누가? 자, 그러니까 위에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부분에서는 사건 진행이 없잖아. 묘사니까 멈춰 있잖아, 시간이. 들어가니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뭘 봤노? 여기서 큰 집을 보았지. 이 산 안에서.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백룡사라는 절이네. 그랬더니 누가 등장? 큰 스님 등장. 그 다음 뭐다? 그 스님 모습 묘사. 스님 모습 묘사인데 스님에 대한 주인공의 평가.
맞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논평 아니다. 이건 인물의 평가야. 그러면서 그 스님이 얘기하지. 누구 보고? 유충일이겠지. 말하기를 조성은 나이가 많아. 유상공 니 오는 걸 알았는데 마을 밖에 나가서 니 못 맞았다. 왜? 나이가 많죠. 그래서 내 무례함을 용서해라 이거지. 니 오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지. 예사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유생이 크게 놀라 하는 말이 제 천한 인생에 팔자 기박해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전형적인 무슨 화소? 영웅 화소의 기아 모티브 아니야. 맞지? 영웅에 일찍 실현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지고 라는 그 패턴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들 이거 나오는 순간 뭐라 써라 이거? 보기가 없어도 딱 써야 돼 진짜. 맞잖아. 영웅 화소에서 이제 딱 등장하는 세 번째 아이가 이제 조력자 등장이지. 그랬더니 충렬은 그 조력자가 도술까지 가르치고 무기까지 얻네. 이까지가 끝이지. 이제 무슨 소설로 바뀌노? 이제 군담 소설로 바뀌지. 정한담이 나쁜 놈이고. 그랬더니 이제 전쟁 장면 아닙니까? 이제 군담 소설 장면. 정한담의 스승이 누굽니까? 보니까 옥관도산에. 갑주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 뭡니까? 갑옷하고 투구를 갑주란다. 투구가 위에 쓰는 거. 갑주를 갖추고. 표현법 굳이 따진다면 이런 거는 대유법이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자, 그래서 저거 진지 앞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누구냐 이거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네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하면서 뭡니까 이거? 조롱하지 상대를. 상대의 뭐다?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행동을 요구하지. 어디서 나왔나? 니캉 내하고 1대1로 한번 까자 이거죠. 자웅을 한번 결단해보자. 쓰지 마라. 뭐 1대1로 까자. 쓰지 마. 서로 한번 맞수 대결을 하자 이거죠. 자, 이때 원수 봐봐라. 역시 이러한 조롱은 뭐겠노? 뒤에 읽었더니 일부러 일하는 거지. 일부러 인마의 감정을 자극한 거잖아. 아직까지 말 때고 이 원수는 나이가 어리겠지. 혈기왕성하겠지. 그래서 의기양양하여 진전의 횡행타가 이까지. 자, 원수 뭐하고 있을 때고? 열심히 적군들 모가지 치고 있을 때야. 얼마나 기분 좋겠노? 배운 대로 하니까 그대로 뭐 댕긍댕긍 사라지고 하니까 의기양양하겠지. 그때 이제 그때 소리가 들린 기라. 야, 니 참 가여분 새끼. 내 캉 까자 이러잖아. 그랬더니 뭐 하겠노? 뭐야? 누구야? 자, 이거 셈이 봤을 때 이거는 오탑디다. 이번에 고1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가 3번, 4번이 같은 선지가 나왔대요. 자, 이것도 응성, 자, 이건 내가 이 웅성이라 되어 있지, 확실히. 응성입니다. 웅성이 뭐지? 응성 출마, 뭐겠노, 이게? 소리에 뭐하고, 호응해서 말을 타고 나아간다는 얘기지. 응성 출마하고, 뭐 하러 갔는데? 자원 결단을 갔잖아. 근데 가자마자 뭐하니? 겨루지도 않고, 이미 뭐 할 정도가 되었다? 잡을 정도 되었는기라. 그런데 이 적들이 계속 뭐합니까? 깽깽깽깽 치지. 자, 무슨 명령 이거? 퇴각 명령이지. 그래, 얘는 신이 났죠, 이제.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서 적진 선봉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이거지. 갑자기 장대 알아둬라. 장군 지휘소. 장군들 지휘하는 거. 금정산성 가면은 장대라고 있어. 그러니까 좀 언덕이겠지. 좀 언덕에서 이제 깃발 올리고 북치고 그걸 따라서 맞지? 이제 그때는 확성기 이런 거 없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아마 이게 북소리 이게 신호였겠지. 그지? 하면은 난데없는 안개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은 간대어 금사는 바람이 하면서 먼저 이래 되는 기라. 해서 이 부분이네. 왜 현감했죠? 이거 개입이죠, 그죠? 가련하다. 이거는 누구의 감정? 서술자 감정이 그대로 개입된 거죠. 그래서 원수가 뭐 했다? 크게 놀라.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막 나옵니다. 이상한 말들. 신화경이라는 이상한 보물이겠지? 신화경이 아마 그걸 걷네. 아마 뭐를 비추면은 거짓된 게 다 보이는가. 몰라, 제 생각에. 그거를 펴놓고 뭐 합니까? 이제 도술로, 둔갑술로 몸을 갖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마 숨을 참는가 싶어. 해서 뭐 합니까? 이제 실제 진짜 살펴보지. 했더니 자, 요게 이거지, 사실. 이게 실제 모습이고, 여기 진운의 빛의 모습이지, 위에 기. 처음엔 이랬지. 이 말 알겠나? 근데 실제는 이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 있노? 굴을 깊게 파가지고, 여기에 뭘 꽂아놨노, 이것들이. 대창을 막 꽂아놨지. 여기 빠지면 어떻노? 다 찔리겠지. 그렇고, 뭐 안개까지 뿌려놓고, 그렇더란 얘기지. 이제서야 깨닫네. 자, 그렇다면 봐봐라. 시험 문제는 없지만, 요거 A하고, 요거 B 해가지고, A, B 기능이 뭡니까? A는 뭡니까? 실체를 파괴하는 거지. 이제 신화경을 다시 펼쳐서 이제 뭐 하겠노? 여기를 빠져나올라 하겠지, 이제. 6.6값을 베풀어. 이거는 어떤 주문이다, 주문. 사바. 그래서 누구를? 이제 귀신들을 부르는 모양이야, 이제. 귀신 장군들을 불러서 또 누구 또 불러? 풍배. 바람을 조정하는 신. 대단한 매직쇼. 전기성과 비현실성이 막 득식을 하지. 해가지고 뭐합니까? 풍백을 불러서 구름과 안개를 썰어버렸지. 이제 뭐다? 다 거쳤잖아. 해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하고 장성금 지가 들고 다니는 칼이거든. 번개되어 요란하게 하는 거라. 됐나? 자, 그럼 첫 번째 신화경은 뭐 하기 위한 거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신화경은 그걸 깨부수기 위한 거였지. 자, 그 다음에 적진을 살펴보니까 이제 실제 무수한 군졸임 이것들이 샀는데 장군 지휘소에서 군사 제촉하고 있지. 그래서 인마가 뭐해서 화를 내어서 이제 또 이상한 거 일광주를 만져서 갑옷을 다스리고 지말인 천사발을 채찍질해서 좌충우돌 그래서 막 돌아다니죠 이제. 색깔 바꿨지. 이제 끝났잖아. 이제 이것들 죽일 일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호통소리, 누구의 호통소리? 유충렬의 호통소리 지나가는 곳에 번개불이 나고, 번개불이 바로 뭐겠노? 장성금이 번개되었으니까 금날이겠지? 칼이 휘둘러지고 번개불이 일어난 곳에 내성병력이 진동하니 군사와 장수가 넋을 잃고 모든 장수 기가 먹고 눈이 어두워 저그 군사를 지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뭐다 이제 혼비 백산한 적군들이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칼이 번뜩하니까 뭐다? 오랑캐 우두두두두. 동쪽에 번뜩 후두두. 서쪽에 번뜩 후두두. 추풍낙엽 볼만하며. 엄청난 과장이제다. 무릉도원에 붉은 물이 흘러나니 핏물이라 이라고 했지. 뭡니까 이게? 영웅의 초인적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제.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선봉되었던 이것들 다 죽였지. 이제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 되노? 적장 지휘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장 있는 어디에? 장군 지휘소에 들어갔지. 그 다음 이 적진 장대에 누가 있겠노? 얘 있을 거 아니가? 정한담이 칼을 들고 장대 위에 떡 서 있거늘. 야, 이 새끼야! 네가 내불른다! 하고 장성금을 높이 들어. 결국 뭐 해버렸노? 벌써 댕경했어. 베어들고 달려드니까 이때 이제 누구 등장? 아까 왕가.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이제 그지 왕가 황후와 태후가 하죠. 누구 이라죠. 했더니 내다 이라지. 나는 누구누구다 됐지. 자 A, B 문제를 씌울 거야. 씌울 거고. 그래서 원수절하고 황후와 태후를 모셔와서 본진에 돌아왔지. 정한담 목이 어디 달려있겠노? 칼에 지는 꽂고 왔지. 그래 정한담 목을 바치려고 보니까 누구더라? 허수아비더라 이거지. 이 뒤에 이어지려면 뭐겠노? 그렇지 정한담 조지러 가겠지 또. 맞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소설 읽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겁니다. 이제 이거 아까 34번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문제 안 풀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거나 고2 모의고사였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컷이 좀 많이 낮죠, 솔직히. 그래 제 생각에는 아직 2학년이 수능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아서 아마 그렇다 싶고요. 이 정도라면 고3 학생들은 아마 95점 이상 나올 만한 그런 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왜 이래 개판이지. 실제 보세요. 3등급이 3등 65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55점만 받아도 4등급이에는 아니 54등까지는 그러니까 이까지 상위권이잖아. 상위권 하위권 따진다면 그죠?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65점까지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니까. 자 마칠게요.